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커지면서 완연한 가을 날씨를 만끽할 수 있는 요즘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성묘 가는 분들 많을 텐데요. 올해는 특히 말벌을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취재 기자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회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말벌집을 제거하던 구조대원이 벌에 쏘여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만큼 이 공격성이 강하다고 들었어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일이었죠. 경남 산청군의 한 감나무 농가에서 119에 이 말벌집을 제거해달라는 요청이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네. 이 신고를 접수받은 47살 이모 소방관이 이 동료 한 명과 함께 말벌집 제거 작업을 나섰는데요. 이모 소방관이 이 벌집간 한 1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신고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말벌에게 공격을 받고 쓰러졌습니다. 이 왼쪽 눈 부위를 비롯해서 얼굴과 손, 발 등이 쏘였는데 보호장구를 채 착용하기 전에 말벌의 공격을 받아서 결국 2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네. 이 밖에도 이달 초에는 경남 야산에서 밤을 따던 70대가 말벌에 쏘여서 숨졌고요. 지난달에도 충북 청주에서 60대 남성이 말벌의 공격을 받아 결국 숨졌습니다. 이 벌에 쏘이는 사고는 주로 벌초나 성묘객들이 많아지는 9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지급 자료를 분석해보니 2012년부터 3년 동안 이 벌에 쏘여서 병원을 찾은 사람이 3만 6천여 명이었는데 전체 벌쏘임 환자의 한 47%로 8월과 9월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네. 굉장히 이렇게 목숨을 잃을 정도로 강력한 독성을 가지고 있는 이 말벌에게 쏘이는 경우가 47%면 네. 적은 비율은 아니에요. 네, 그렇죠. 나머지 한 50% 정도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9월쯤에 이렇게 말벌에 쏘이는 경우, 벌에 쏘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특히 올해 이 말벌의 공격이 더 심해진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우선은 요즘 이 8월, 9월이 말벌의 번식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번식기인 8, 9월에는 벌들이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을 많이 보이고요. 네. 이 침 속에 있는 독성분이 일반 벌에 비해서도 한 15배 정도 강해지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올 여름에는 사실 비가 적게 오고 일조량이 굉장히 많아지는 상태였어서 이 과일의 당도들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벌들의 활동이 굉장히 왕성한 시기라 주의가 특별히 더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말벌은 크다는 뜻을 가진 접두사 말이 붙어 있는 큰 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벌 가운데서도 가장 큰 종인 장수 말벌이 있는데 이 꿀벌집은 물론 사람을 공격하는 벌이 바로 이 장수 말벌입니다. 네. 이 침을 쏘면 내장도 함께 빠져나와서 죽게 되는 이 꿀벌과는 다르게 이 말벌은 주사 바늘처럼 침을 찔렀다 뺐다 반복할 수 있는 게 특징인데요. 네. 이 덩치가 큰 말벌일수록 독이 굉장히 많고 또 한두 마리의 말벌에게만 쏘여도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긴 한데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벌 하면 꿀벌이거든요. 그쵸. 이 꿀벌과 말벌이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네, 우선은 말벌이랑 꿀벌 둘 다 이 집단을 이루어서 사는 사회성 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여왕벌, 일벌, 수벌 이런 식으로 수십 마리에서 수천, 수만 마리가 모여서 사는 벌들인데요. 하지만 이 말벌은 꿀벌과는 달리 여러 가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꿀벌은 우리가 흔하게 뭐 꽃가루를 먹고 산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네. 하지만 말벌은 나방이나 나비의 애벌레는 물론이고 이 매미와 잠자리를 비롯해 또 다른 꿀벌, 벌의 일종의 꿀벌이죠. 그리고 다른 종류의 말벌들까지 서로가 서로를 닥치는 대로 공격을 한다고 네. 합니다. 굉장히 공격성이 강하죠. 그렇군요. 이렇게 사냥한 먹이를 강한 턱으로 짓이겨서 동그랗게 만들어서 말벌 애벌레들이, 그러니까 애벌레들에게 먹이를 주고요. 네. 정작 다 큰, 그러니까 사냥에 나섰던 말벌들은 수액이나 과일즙 등 이 식물성 영양분을 섭취한다고 합니다. 네. 이 겨울나기 역시 꿀벌과 말벌이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벌집에서 무리가 함께 겨울을 나는 이 꿀벌과는 달리 말벌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기 직전에 모두 다 집을 떠나서 뿔뿔이 흩어진다고 합니다. 네. 이 교미를 한 여왕벌을 빼고는 모두 그렇게 흩어져서 날씨가 추워지니까 죽게 되고요. 유일하게 살아남은 신참 여왕벌은 땅속이나 나무 틈 사이에서 혼자 겨울을 외롭게 난 뒤에 봄이 되면 이제 작은 집을 지어서 알을 몇 개 낳고요. 그렇게 해서 자라난 일벌들이 여름에 더 큰 벌집을 지어서 여왕벌이 이제 알을 낳으면서 식구를 늘린다고 합니다. 네. 이 말벌이 꿀벌뿐만 아니라 다른 말벌도 공격하고 또 잡아먹는다는 사실이 좀 충격적이고 네. 신기하기도 한데요. 그런데 최근에 외래종이 유입되면서 토종 꿀벌을 잡아먹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최근 많은 피해를 주는 외래종이 이 중국과 동남아에서 유입된 등검은 말벌입니다. 그러니까 말벌의 또 다른 일종이죠. 예. 이 등검은 말벌은 최근 영남은 물론
물론 경기 북부 지역에서까지 발견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처음 우리나라에서 등거문 말벌이 발견된 게 2003년 부산이었습니다. 당시 학계에서는 아열대 지방에서 넘어온 이 등거문 말벌이 이 겨울은 넘지 못할 것이다. 추워지는 겨울은 넘지 못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요. 뭐 하지만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나라의 기후가 아열대성으로 점차 바뀌어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외래종인 등거문 말벌 역시 함께 이제 이 기후에 적응하면서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도심에 쉽게 등지를 틀지 못하는 꿀벌들과는 달리 이 등거문 말벌은 외래종이기 때문에 적응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도심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또 한 번 벌집을 만들면 벌집 하나당 뭐 2, 3천 마리씩 한 번에 늘어나는 번식력도 엄청나게 강합니다. 이 등거문 말벌의 주요 먹이 중 뭐 70%가 꿀벌이기 때문에 양봉 농가들에게 있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요. 이 등거문 말벌이 번식력이랑 공격성 뭐 다 너무 좋죠. 이 살충제에도 죽지 않고 또 꿀벌은 물론 토종 말벌까지 죽이면서 세력이 점점 더 커지고 그 이제 기존에 있는 우리나라의 말벌들이 또 세력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아, 등검은 말벌 특히나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벌초 성묘 시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벌에 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벌에 쏘였을 때 대처하는 방법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뭐 일단 벌을 발견하면 움직이지 말고 제자리에서 뭐 낮은 자세를 취해서 가만히 있어라 이런 얘기가 원래 있는데 이런 거는 사실 꿀벌이나 공격성이 크지 않은 뭐 정찰벌 그러니까 뭐 크기가 크지 않는 벌들에게는 해당되는 이야기지만요. 앞서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공격성이 굉장히 강한 말벌들은 사실 무조건 맞닥뜨린다 하면 한두 마리가 쏴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도망가야 합니다. 그래서 외투 등으로 이 머리와 얼굴 등을 보호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데요. 노출된 부분들을 좀 가리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머리를 가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말벌이 사람의 머리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진화론적인 이유에서인데 과거 벌집 자체를 공격할 만한 큰 동물이 곰과 같은 대형 포유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벌의 학습상 굉장히 큰 동물들은 곰이다. 그러면 곰은 이제 검은 털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서도 머리를 주로 공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건 주의해야 하고요. 사실 벌은 공격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먼저 공격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 벌을 놀라지 않게 하면서 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만약 말벌에 물렸다면 벌침이 살에 박히지 않기 때문에 침을 뽑을 일은 없는데요. 뭐 꿀벌은 좀 다릅니다. 꿀벌 같은 경우에는 벌침이 남아있을 수가 있어서 신용카드와 같은 얇고 딱딱한 물건으로 물린 부위를 밀어서 이 벌침을 뽑아내야 합니다. 이 통증이나 붓기가 빠질 수 있도록 찬물이나 얼음을 이용한 냉찜질을 해주는 것이 좋긴 하지만 뭐 벌독의 양이나 여러 군데를 쏘였다 이렇게 되면 하루빨리 병원을 찾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성묘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응급처치법을 꼭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잘못된 자가진단법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병원을 바로 방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꿀벌은 꿀을 제공하고 꽃가루를 옮기는 이로운 곤충이고 말벌은 곤충의 최상위 포식자로 곤충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벌 쏘임으로 목숨을 잃는 사고는 안타깝지만 벌이라면 무조건 없애야 할 대상으로 보진 말아야겠죠. 뉴스 속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